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왕초보 시절 유튜브 영상을 위한 녹음을 어떻게 시작했고 녹음한 파일을 어떻게 편집해서 유튜브 영상에 사용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어디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꿀팁들을 가득 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튜브 왕초보 시절에 영상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고 선정한 주제에 대한 대본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팁을 드렸죠. 그 팁을 잘 이해하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이제 영상 대본이 어찌저찌 하나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영상 대본에 맞춰서 녹음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왜 대본에 맞춰서 녹음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유튜브 영상은 영상도 영상이지만 소리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정말 대다수 영상에서 다 소리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거나 소리가 안 나오면 혹시나 내 이어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혹은 혹시나 통신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닌지 체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 소리가 나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갖고 있는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막이 있는 영상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영상 대본 타이밍에 맞춰서 눈으로는 자막을 표시해줘서 자막을 보게 해주고, 귀로는 자막에 맞춰 음성 파일을 배치해줘서 그 자막이 귀로도 들리게 해줘야 합니다. 이 대본에 맞춘 자막, 대본에 맞춘 음성 파일 둘 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굳이 이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걸 꼽자면 바로 음성 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시청자들은 영상미와 사운드가 괜찮으면 비록 자막이 없더라도 그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할 수 있지만 소리가 안 들리면 영상을 오랫동안 잘 시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본에 맞춰 음성을 녹음하고 그 음성 파일을 편집해서 영상에 넣어주는 작업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음성 녹음을 해줘야 하고 왜 음성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영상에 넣어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으니, 제가 왕초보 시절부터 어떻게 음성 녹음을 하고 어떻게 음성 녹음 파일 편집을 해왔는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과정을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과정을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본을 컴퓨터 화면에 띄워주고요. 그 대본을 보고 녹음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파일을 보정해주고요. 그 보정된 파일을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다른 영상 요소들과 함께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줬으면 불필요한 소리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간격이 생긴 부분을 다 잘라서 서로 이어붙여주면 비로소 음성 녹음과 편집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5단계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단계를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해 볼 텐데요. 우선 녹음에 필요한 마이크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첫 채널을 만들었을 때 약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하는 마이크를 썼었는데요. 이게 역시나 제품이 싸다 보니 음질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대본에 맞춰 음성을 전달하는 정보성 유튜버였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제 목소리가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잘 들려야 했고, 결국 조금 고민한 끝에 약 20-30만원대 예산을 잡고 새로운 마이크를 사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이 정도 예산대에서 나온 괜찮은 마이크 브랜드들이 크게 슈어, 로데, 인프라소닉, 대충 이 세 가지로 추려졌는데요. 제가 검색할 당시에는 인프라소닉 UFO라는 마이크에 대한 게시글들이 많았습니다.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니 음질도 나름 나쁘지 않아 보였고 가격도 약 20만원 정도여서 결국 이 제품을 첫 마이크로 구매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마이크를 한 1년 정도 쓰고 현재는 더 고가의 마이크로 바꿨는데요. 이 마이크라는 것이 장비이다 보니까 각자 예산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욕심을 내면 관련된 장비가 이것저것 또 엄청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처음부터 고가 장비를 구매하지는 마시고요. 유튜버 입문용 마이크 관련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각자 예산에 맞게, 각자 기호에 맞게 마이크와 부대 장비를 구매하시고 마이크 연결 방법 및 사용법을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마이크 장비에 대한 소개가 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를 구매하고 컴퓨터에 마이크가 연결된 시점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구매하고 녹음을 하기 시작하면 소음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 역시 녹음을 할 때 최대한 주변 소음이 안 나도록 방문과 창문을 다 걸어 잠그고 녹음기 프로그램을 켜서 화면에 띄워놓은 메모장 대본을 보며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무턱대고 녹음을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크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마이크 설정이 한쪽만 녹음되도록 설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하시고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시스템, 소리, 속성에 들어가셔서 형식이 한 개 채널 16비트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한 뒤에 녹음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녹음 다 하고 들었을 때 한쪽 귀에만 들려서 멘붕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거 제가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체크리스트처럼 녹음할 때마다 옆에 켜놓고 설정이 제대로 되는지 꼭 한번 확인한 뒤에 녹음을 시작합니다. 녹음을 시작하면 메모장에 있는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다가 무언가 발음이 뭉개지는 것 같고 발음이 꼬인 것 같으면 녹음 모드를 켜놓은 채로 잠깐 침묵을 유지하다가 발음이 꼬인 문단의 문장 첫 부분부터 녹음을 다시 해주죠. 사실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녹음 모드를 해제해놓고 심호흡도 하고 다시 준비되면 녹음 모드로 다시 바꿔서 녹음해도 되는데요. 제가 초창기 때는 이렇게 일시정지하고 텀을 좀 둔 다음에 녹음을 다시 시작하면 일시정지 전에 녹음했던 소리와 비교했을 때 음량이나 주변 소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이렇게 잠깐 쉬면서 다시 녹음 모드로 바꿨을 때 마이크와 저와의 거리를 멀찌감치 떨어뜨린 뒤에 다시 녹음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처음 녹음했던 시점보다 제 목소리에 힘이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빠져서 차이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녹음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그 전에 유지했던 마이크와 저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나름의 목소리 세기를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더니 이 현상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장을 읽으면서 녹음을 할 때 동시에 숨을 쉬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숨이 가쁘지 않을 수준에서 특정 문장을 끝까지 읽고 잠시 숨을 쉬고 다시 녹음을 이어갔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장의 중간에서 끊고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이 끝날 때까지 다 읽어주고 숨을 쉬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장 중간에서 호흡을 끊어주면 호흡 전후로 소리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대체로 문장 단위로 끊어주는 게 편집하기도 쉽고 소리의 차이도 최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메모장에 있는 대본을 쭉 다 읽어주면 녹음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녹음이 끝나게 되면 저는 두 가지 음성 보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음성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음성 음질을 높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음성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음성을 녹음하면 속도가 좀 느리게 들리기 때문에 이걸 시청자가 들었을 때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약간 변형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유튜버의 경우 나름대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음성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검색하다가 Move AVI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녹음한 파일을 불러온 뒤 음성 속도를 약 104%에서 106% 사이로 조정해주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106%가 넘어가면 제가 듣기에는 좀 음성 변조한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성 속도까지 조절을 해주면 저는 추가로 음질 보정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유튜브 초창기 때는 골드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 프로그램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옵션과 음성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옵션을 두세 번 정도 적용해 줬었는데 어느 정도 유튜브 수입이 생기고 난 뒤에는 아이조토이라는 음질 보정 전문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좀 더 세부적인 음성 보정 옵션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저는 녹음한 음성 파일의 소리가 좀 작다 싶으면 음량을 키워주고 음량을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소음을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음성을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옵션을 차례대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음성 녹음을 해주는 것 외에 음질 보정을 해주는 작업은 철저히 필수가 아닌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하는 과정을 다 설명해주기 위해 말씀드린 거니까요.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질 보정까지 다 끝마치면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블로를 켜주고요. 블로의 빈 영상 만들기로 4초짜리 영상을 우선 만들어주고 그 영상을 보정 작업이 끝난 음성 녹음 파일의 전체 길이에 맞게 대충 늘려줍니다. 예를 들어 음성 녹음 파일이 8분짜리라고 하면 대충 우측으로 손가락을 쭉 끌어서 8분짜리 빈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 배경음악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파일 탭을 누르고 보정된 음성 파일을 넣어줍니다. 보통 음성 파일 첫 부분은 음성이 나오기 전에 약간의 텀이 있고요. 끝부분은 음성 길이에 맞춰 늘려놨기 때문에 길이가 약간 남거나 모자란 경우가 생기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다 잘라내주거나 혹은 늘려서 음성이 실제로 나오는 길이에 딱 맞춰줍니다. 그러면 빈 영상의 음성 파일만 배경음악 섹션에 덩그러니 얹혀진 상태가 되는데요. 저는 이 상태에서는 영상 편집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추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한번 저장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블로의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하단의 새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고 조금 전에 저장한 영상을 다시 불러와줘요. 그러면 아까 전에는 배경음악 층에 음성 파일이 떠 있었는데 이제는 배경음악이 그냥 빈 영상에 아예 한 몸이 돼버린 상태, 즉 박제가 된 상태가 됩니다.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나중에 배경음악을 또 같이 넣어줘야 하는데 음성 녹음 파일과 배경음악 파일이 같이 배경음악 섹션에 동시에 띄워져 있어서 편집할 때 서로 잘못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작업 시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음성 녹음 파일을 빈 배경에 아예 박혀있게 해줘야 영상을 잘라내는 컷 편집이 곧 음성을 잘라내는 효과를 줘서 편집하기가 훨씬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 영상의 음성 녹음 파일이 박제된 상태를 잘 만들어줬으면 저는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떨어진 간격을 분할해서 하나하나 다 이어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어붙이지 않으면 문장을 말하는 중간중간마다 숨소리가 고스란히 들리게 되는데 이게 귀로 듣는 시청자들에게 은근히 신경을 쓰이게 하는 요소거든요. 특히 여기서 문장과 문장 사이 떨어진 부분을 쭉 다 이어붙여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게 어설프게 이어붙이면 깨지는 소리나 숨소리 일부가 삽입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문장과 문장 사이 빈 부분을 분할로 다 잘라내고 앞뒤 문장의 음성 막대 시작점과 끝점을 미세하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소리가 깨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들어보면서 줄이고 늘리는 양을 조절해줘야 합니다. 저는 많이 해보다 보니까 앞에 문장의 끝부분에 소리 막대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작점, 그리고 뒷문장의 소리 막대가 딱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직전까지 이어붙이면 소리가 깨지는 현상이나 숨소리가 안 나고 바로 문장이 이어져서 들리게 되더라고요. 이건 경험이 쌓이시면 자연스레 습득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다 이어붙이고 난 뒤에 그 구간에 맞는 사진이나 영상을 뒷단에 넣어주고 그 다음 자막을 넣어주는 형태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음성 보정을 추가로 더 해주는 부분은 영상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철저히 옵션으로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보통은 어느 정도 괜찮은 마이크라는 전제 하에 마이크로 음성 녹음을 한 뒤 음성 보정 과정을 다 생략하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음성 녹음 파일을 바로 넣어주는 과정부터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기존 영상보다 난이도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하나하나 그 과정을 풀다 보니까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을 단순화해서 생각하고 직접 실행해보면 아마 한두 번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내용이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댓글로 질문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조만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